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저번에 급수와 풀이의 변환, 그 다음에 CFT, DFT, 그 다음에, CTFT, DTFT, DFT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좀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예, 그때는 좀 자료가 이제 조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 자료를 좀 보완해가지고, 이제 지금 설명하는 자료도 이제 제 블로그에 이제 다시 업데이트해서 올렸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풀이의 변환과 급수와 풀이의 변환,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디지털 신호 처리를 위한 어떤 이제 DFT, DTFT 개념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전체적인 어떤 이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풀이의 변환의 가장 유용성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어떤 이제 합성된 빛이 있다는 거죠. 이제 이 백색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오는 백색 신호는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모든 어떤 이제 주파수 성분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이제 분해가 되겠죠. 이제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그 시간적으로 변하는 이제 이런 우리가 오실로스코프를 보는 이제 이런 파형들은 대부분 이제 어떤 미적분의 어떤 세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를 이제 주파수 성분으로 딱 분해해 놓으니까 이제 이 드세모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적으로 합성된 어떤 신호를 우리가 주파수 성분에서 이제 이 신호에 어떤 주파수 성분이 있는지를 이렇게 이제 분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빨간 걸로 되어 있지만 시간적으로 변하는 모든 신호는 주파수 성분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이제 신호가 0일 때하고 1일 때는 0일 때는 그냥 0이죠. 이때는 주파 성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다음에 1로 유지될 때도 주파 성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0에서 1로 이제 변하는 요 순간에만 이런 주파 성분들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파형이 돼가지고 주파 성분은 요 변하는 요 구간에 대해서만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한 게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도 보면 이제 그 어떤 이제 그러니까 시간 정력에서 어떤 어려운 미분을 주파 정력을 가짐으로써 이제 그 대수적인 합으로 우리가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다는 게 유용한 이제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시간적으로 변하는 요 구간에서 과연 생성되는 주파수 성분들이 뭐냐라는 걸 알면은 우리가 이제 이 신호에 대한 어떤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데플랫 뭐 이런 거 이제 알듯이 그러면 요 변할 때 이제 뭐 1Hz 성분은 뭐 얼마고 3Hz 성분은 얼마고 뭐 이제 이런 게 나오겠죠. 이제 그다음에 서로 간의 위상 차이는 얼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수학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걸 한 게 이제 푸리에나 그다음에 오일러 그다음에 라플라스 이제 이런 분들의 이제 공이라고 보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시간적으로 합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적으로 보는 모든 신호는 이제 주파수 성분들의 어떤 합들로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를 분해를 해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의 유형성이라고 보면은 시간적으로 이제 변하는 요 성분들을 주파수로 딱 보면서 요런 주파수 성분으로 되어 있다를 분해를 한다는 거예요. 분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분해된 신호를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시간 영역으로 이제 오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런 이제 시간 영역의 파형이 나온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불의의 급수, 그 다음에 이제 연속 시간 불의의 변환, 이산 시간 불의의 변환, 이산 불의의 변환.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디지털 신호로 하는 거는 요 DFT를 이제 알고리즘을 이제 이게 계산량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 계산량을 대폭 줄인 게 FPT, 패스트 프리에 트랜스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패스트 프리에 트랜스폼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걸 이제 알기 전에 그거는 이제 순전히 이제 수학적으로 우리가 연산을 빠르게 하기 위한 알고리즘 개선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호 처리에서 이제 개념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는 이제 DFT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신호 같은 경우도 이제 연속 시간, 연속 시간 이상값 요거는 이제 우리가 AD 컨버터나 이런 걸로 이제 이렇게 이제 양자화된 신호죠. 이제.
그 다음에 연속 시간, 이산 시간 연속값, 뭐 이런 것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산 시간 이산값.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우리가 디지털적으로 이제 신호 처리를 할 수 있는 이제 게 됐다. 요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사실 이렇게 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여기서 이리 오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주기 t라는 시간 개념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신호,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주기 t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기 t로 얼마를 잘랐을 때 요 시간 개념이 있으면 우리가 디지털 신호로 메모리 저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메모리 저장하려고 그러면은 첫 번째 신호, 두 번째 신호, 세 번째 신호, 네 번째 신호 이렇게 이제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뭐 저기 001, 00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 없어야 메모리에 저장이 되겠죠, 이제. 그러면 그 메모리 저장이 돼야 우리가 이제 디지털을 이용할 수. 그러면 우리가 이제 DFT나 DTFT를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AD 컴퓨터로 어떤 시간 주기로 이제 샘플링 하는 이제 그걸 시간 주기를 뺀 첫 번째 신호, 두 번째 신호, 세 번째 신호, 그래가지고 전체 데이터의 개수는 n개, 몇 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 신호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양자화된 시간에서 어떤 이제 시간 개념을 빼고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 세 번째 데이터 뚝뚝 해가지고 전체 데이터는 n개는 몇 개냐. 요게 이제 핵심이 이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디지털화된 요 신호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들을 수 있는 이런 아날로그 신호로 바꿀 때는 또 이제 DA 컨버터를 이용해가지고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간단한 게 우리가 첫 번째 데이터부터 n개 데이터가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다. 디지털 이제 이 DFT로 해가지고 되어 있다. 그러면은 걔를 우리가 뭐 저배속, 뭐 고배속 이런 게 있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1배속을 할 거냐, 0.5배속을 할 거냐, 그 다음에 1.5배속으로 할 거냐, 2배속을 할 거냐 해가지고 우리가 뭐 유튜버 이제 이런 거 이제 볼 때 빠르게 돌려 그러면 뭐 2배속을 하고 이러면은 요 이제 그 출력하는 신호를 이제 빠르게 주면 빠르게 들을 거고 이제 느리게 주면 느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시간 개념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디지털 신호 처리하는 데는 요 주기 t에 대한 개념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기 t라는 개념을 빼가지고 DFT로 딱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느리게 듣고 싶으면 그냥 0.5배속 해가지고 천천히 들으면 되고, 빠르게 하고 싶으면은 내가 이제 DAC를 통해서 이제 출력으로 내보내는 그 시간 타임을 빠르게 하면은 빠르게 들리는 거고, 느리게 하면 이제 느리게 들리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n개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거죠. 요 사인파를 내가 10개로 했냐, 100개로 했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얼마의 주기를 했냐, 요거는 이제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요건 필요가 없고, 요걸 내가 이제 예를 들어 4개를 했다 그러면 여기 한번 샘플이 됐고, 여기 될 거고, 여기 될 거고, 이렇게 되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근데 만일에 내가 이제 뭐 4개를, 그러니까 이제 4개를, 8개를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내가 샘플링한 그 n개, 그러니까 똑같은 요 이제 한 줄기 사인파를 내가 4개를 했냐, 8개를 했냐, 16개를 했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원음의 어떤 재생도가 이제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개수가 중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불의 급수는 이제 주기적인 신호를 연속 시간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 얘를 이제 비주기 신호로 확대하는 데 써가지고 요 주기 t를 무한대로 이제 보내버린 거죠. 쭉 보내버리니까 요 급수가 연속 시간 스펙트럼으로 돼버리더라. 요 주기를 무한대로 되면 얘만 남겠죠, 이제. 그래서 요 주기는 무한대가 되니까 요 반복되는 주기들은 그냥 사라져 버리고, 우리가 이제 시간적으로 볼 때는 이제 그냥 비주기 신호로 되더라. 요게 이제 그 불의 변환, 연속 시간 불의 변환의 개념이고, 그렇게 이제 무한대로 보내가지고 비주기 신호를 하니까 요 급수가 연속 스펙트럼으로 되더라. 그래서 걔를 이제 우리가 디지털적으로 이렇게 이제 샘플링해서 해보니까 요게 이제 이산 시간 불의 트랜스폼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연속 시간 푸리에 트랜스폼으로 되더라. 똑같더라. 요거는. 그러니까 CTFT나 DTFT는 이제 그 시간 영역에서는 이제 주파수 샘플링을 하고 안 하고 그 차이였지만은 주파수 영역에서는 똑같이 연속적인 스펙트럼 되더라. 그러니까 얘를 이제 얘는 우리가 디지털 신호 처리 가능하지만 얘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도 우리가 이제 샘플링 해가지고 디지털화 하자. 한 게 DFT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둘 다, 그 다음 DFT는 이제 얘를 이제 반복으로 이렇게 돌려버리면은 주기 신호가 나오니까 주기 신호가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주파수 영역에서도 얘를 이제 샘플링을 이렇게 하니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N개 데이터가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내가 N개 데이터로 이제 한 게 주파수 영역에서 그대로 N개 데이터로 샘플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4개 했다 그러면 여기도 4개가 되고, 여기 8개 했다 그러면 여기도 8개 데이터가 되는 거고, 여기 16개 했다 그러면 여기 16개 데이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저 샘플링 특정 신호, 특정 구간이 돼가지고 어떤 이제 그 샘플링 주기를 촘촘하게 하면은 원 신호에 훨씬 가깝게 재생될 거고, 근데 데이터가 양이 엄청 많아지니까 신호 처리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이제 이런 그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신호에 대해 가지고 재생을 원음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이제 그 많은 샘플링을 하는 게 좋긴 한데, 그러면 메모리 양이 너무 많아지고 연산량도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CPU 처리 부담이 생기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엘리어싱도 안 되고 하는 수준을 잡았다는 게 이제 요 전체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이제 요 우리가 주파수 합성하는 요 부분은 제가 이제 블로그에 요 엑셀 파일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여기 넣어놓으면 요 이제 이 바행이 이렇게 변합니다. 합성 이제 여기 지금 1차, 3차, 5차, 7차, 그 홀수차 이제 이제 그러니까 짝수차는 다 0으로 하고 홀수차만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구형파가 이렇게 나옵니다. 직접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중요한 거죠. 아까 이제 그래 이제 요 풀의 급수인데 요것도 풀의 급수죠. 주기적인 변화. 이게 이제 주파수 성분의 급수로 나타나는 거고, 근데 얘를 이제 무한대로 보내버리니까 비주기 신호가 되고 연속 스펙트럼이 되더라. 요게 이제 풀이의 급수에서 풀이의 변환으로 이제 온 거죠. 이제 풀이의 급수는 이제 요까지 풀이의 급수고, 그래서 주파수 성분도 띄엄띄엄 되는데 이 주기 t를 늘릴수록 얘가 촘촘하게 돼가지고 얘를 무한대로 해버리니까 연속 스펙트럼이 되더라 하는 게 풀이의 급수와 풀이의 변환의 차이입니다.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 영역의 시간 영역 쌍대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시간 영역에서 이제 구형파를 넣으니까 주파수 영역에서 이렇게 이제 그 우리가 싱크 함수, SINC 함수 해가지고 싱크 함수라는 게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영역에서 이제 싱크 함수로 하니까 주파수 영역에서도 이 구형파가 되더라. 서로 이제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에서 쌍대성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델타 펑션도 마찬가지고, 델타 펑션은 우리가 적분해서 이제 1이 되는 그 펑션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극장 같은데 수박을 우리가 이제 잘 하려 그러면 한번 톡 두드려 보면 이제 딩 하는 이제 그 신호를 통해서 이 수박은 잘 익었다 안 익었다 판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극장이 잘 설계가 됐냐, 이런 거 우리가 할 때도 피아노 건반 딱 무대 갖다 놓고 한 번만 띵 치보면, 피아노 한 번만 딱 치보면은 이제 극장 전체의 설계가 잘 됐다 그러면은 울림이 이제 잘 이제 되겠죠. 그러면 피아노 건반 한 번만 딱 치보면 된다는 거죠. 뭐 여러 번 치볼 필요 없다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델타 펑션의 개념이죠, 이제. 그래서 이 델타 펑션도 이제 그 시간 영역에서 딱 하는 건 주파수 영역에서 1이 되고, 그 다음에 시간 영역에서 쭉 1이 되는 거는 주파수 영역에서도 이게 델타 펑션이 나오더라. 이제 이런 어떤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의 어떤 그런 쌍대성이 있더라. 뭐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피스파이스로 제가 이제 그 플스파를 이렇게 구현을 해가지고 이제 FFT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해본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펄스를 이제 무한대로 했을 때는 이제 요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어차피 요 폭이 안 변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데, 요 주기
샘플링 주기에 따라서 또 요 똑같이 이렇게 여기 나오더라. 요거는 이제 매트랩이나 뭐 피스파이스나 뭐 이렇게 해봐도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쭉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DFT의 어떤 개념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XT가 있고 여기다 델타 펑션을 넣는, 이 델타 펑션을 넣는 걸 요 ST라고 하는데, 델타 펑션의 집합들이죠. 그래서 이제 델타 펑션의 집합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이제 샘플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디스크리트한 요 신호에다가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저기 그 펄스 펄스 트레인이라고 하는 게, 펄스에 이제 이 기차 모양으로 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얘를 합성을 하면은 이제 요거에 대한 DFT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얘를 주파정렬 하면은 이제 연속 시간 스펙트럼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요 수식은 복잡하지만은 결국은 요런 내용들이 결국은 이제 펄스 트레인을 만들어 가지고 요 연속 시간에다가 이제 이래 해주면은 요 XN으로 된 요 값이 나온다. 우리가 디지털 신호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 AD 컨버팅을 했다는 겁니다. XN이 나왔다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AD 컨버팅을 할 때 이 연속 시간에 대 가지고 연속 시간을 우리가 AD 컨버팅을 하면 이제 이 펄스 이제 요 주기를 주는 거죠. 주기를 주는 그 행위가 이제 요 저기 그 델타 펑션에 이제 그 펄스 임펄스 트레인을 만든다. 그렇게 따라 해주면은 이제 AD 컨버팅이 쭉 된다. 뭐 요렇게. 요거는 AD 컨버팅 이후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주기를 설정, ALC형을 이제 안 하기 위해서 이제 또 주기 시간도 우리가 잘 해줘야 되겠죠. 여기 T분의 2파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이 시간을 제거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간을 제거한다는 개념은 주기를 얼마로 했냐, 요걸 빼고 이제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 세 번째 데이터, 이제 요것만 우리가 취하겠다. 그래서 그걸 메모리에 이제 저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용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재생할 때는 이제 0.5배속, 1.5배속, 그 다음에 2배속 해가지고 우리가 시간은 우리가 마음대로 하겠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어떤 DFT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게 수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아까 그 이제 요거에 대한 내용인데, 아날로그 신호 있고, 그 다음에 파워 트레인 있고, 그러면 이제 요 신호는 이제 저기 불의에 이제 변환을 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하면 되게, 얘를 이 두 개를 합성하면은 얘를 컨볼루션 하는 거죠. 얘를 여기다 컨볼루션 쭈르륵 하면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제